새로운 진단,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인 한 과정 외에 환경오염도 자폐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먼저 인공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인공수정이 올라가는 이유는 요즘 이제 20, 30대 가임기 여성들의 이 월경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거나 부인과적인 질환들이 임신 환경과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잘 안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환경 호르몬하고 또 관련이 깊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금속이죠. 등푸른 생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들도 많고, 옛날에 뭐 일본에서 장수하는 마을 사람들 조사해 보면 뭐 생선을 많이 먹더라 이런 조사가 있는데, 그런 애들의 몸에는 상당히 많은 중금속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참치회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발로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은 수은 농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수은 자폐 아이들에게서 많이 검출되는 중금속이라고 알려져 있고, 수은 신경 발달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농약과 사실 항생제,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걸 케이지에서 키우다 보면은 환경이 그렇게 건강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항생제를 또 쓰게 되면 항생제가 결국은 계란에 또 이제 또 전달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살충제도 있습니다. 살충제가 우리 몸에 유입되는 가장 큰 경로는 동물성 지방이에요. 동물성 지방, 뭐 삼겹살의 그 기름이라든지 뭐 쇠고기 이런 기름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동물성 지방에 축적돼서 유입되는 게 가장 높습니다.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생태계에 방류가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잔존을 하고 사람 몸에서 거의 수십 년 동안 체내에 이제 잔존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동물성 지방 그 자체보다는 동물성 지방에 잔존돼 있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실질적인 위험 요소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폐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먹는 음식과도 관련이 깊다고요? 네, 사실 이제 자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발달 장애 아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는 사실 특정 음식에 대한 음식 알러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국에 가시면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메뉴에 보시면은 다 글루텐 프리 이렇게 이제 쫙 고르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이랑 달리 미국에서는 벌써 한 15년 정도 전부터 소위 말해서 셀리악 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이제 대표적인 밀가루의 그 쫀득쫀득함을 유지하는 그 글루텐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그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주된 알러지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소장에서 일어나요. 소장은 어떤 곳이냐면은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소화된 영양분을 흡수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모가 잘 발달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글루텐에 대해서 우리 소장의 육모들이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육모가 다 염증을 일으키면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섭취시킬 수 있는 그 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정상적인 건강한 소장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치 요즘 가뭄에 논이 쩍쩍 갈라진 것 같이 막 이렇게 갈라져 있고 삐쩍 마른 그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죠. 이 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육모가 망가지면서 영양분은 섭취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소화시킨 영양분들은 흡수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염증 반응으로 쩍쩍 갈라져 있는 곳으로 사실은 차단을 해서 들어오면 안 될 만한 곰팡이가 과증식되었을 경우 그런 곰팡이 독소들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많은 염증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의 정보 전달 체계라든가 감각 이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많이 교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셀리악병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자폐랑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은 맨 왼쪽 것이 자폐아이 거고요. 맨 오른쪽 것이 이제 건강한 사람 것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 자폐아이들이 혈중 이 글루텐에 관련된 항체 반응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런 증상들이 조금 악화가 되는 것이
반복적인 그런 패턴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패턴이 연관성이 의심이 되시면은 이제 전문 기관에 방문을 해서 특정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없는지 그 먹는 음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럼 기능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외에도 도움되는 식사요법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이제 옥살레이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옥살레이트가 사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같으면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몸에 굉장히 이로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린 스무디에 많이 활용하는 뭐 시금치, 케일 그런 같은 이제 그린 채소, 그다음에 피칸이라든지 알몬드 같은 그런 견과류, 베리류 이런 것들이 국살산이 좀 높기 때문에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중에서는 그 밀가루라든지 아니면은 유단백질 같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음식 알러지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단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럼 자폐증이 의심될 경우에 MRI나 CT를 찍어보면 알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이제 자폐가 특정 영상 검사를 통해서 딱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도 상당히 이제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한 발달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최근 한편에서는 사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를 연구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이런 정량화된 뇌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개별적인 뇌 기능의 이상 여부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런 이제 맞춤식의 디지털 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사실 이제 꾸준히 진행이 돼 왔습니다. 뇌파를 찍어보면 자폐적인 경우와 정상인 경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자폐 자체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이러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애들은 다 자폐 스펙트럼을 이렇게 묶어놨지만 사실 다른 원인과 다른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공존을 합니다. 아직은 이 하나면은 무조건 자폐라고 진단할 만한 정확한 마커는 없지만 일반 아이들이랑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몇 가지 패턴과 경향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제 자폐 아이들의 이 뇌파를 정량화 뇌파 분석으로 이렇게 패턴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이제 다양한 패턴들이 보이지만 대표적으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조금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알파파가 거의 소실이 되고 굉장히 빠른 뇌파 내지는 굉장히 느린 뇌파가 공존해 있는 그런 경우들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뮤 리듬이라고 하는 뇌파가 있어요. 이 뮤라고 하는 글자처럼 나타나는 파라고 해서 뮤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양쪽에서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겠죠. 이걸 알면 이 자리에 있지. 그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간질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련을 하지 않는 사실은 간질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감각 처리 영역에서 간질파가 그냥 발생을 하게 되면 감각 정보를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폐 아이들 중에서 간질로 드러나진 않는데 간질파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11살짜리 남자아이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이제 측정된 뇌파가 원래 뇌파의 원 신호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막 라면 가락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 눈으로만 판독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런 신호들을 일단은 이제 노이즈를 최대한 잘 정제를 합니다. 실제로 자폐 아이들은 감각에 예민한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두피에 센서를 부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측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노이즈를 굉장히 잘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된 뇌파를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주요 성분들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알파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파인 이제 감마파가 유난히 증가되어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사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자극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있을 때.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디서 유입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뭔가 자극이 지금 뇌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케이스도 한 10살 반 정도 되는 이제 남자아이인데요. 일단 뇌파가 굉장히 어지럽죠. 이런 파는 사실상 눈으로 판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최대한 양념을 치고 뇌파를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일단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랑은 좀 반대 케이스예요. 빠른 파들은 거의 파란색, 거의 최저로 나오고 상대적으로 이제 느린 파들이 이제 증가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죠. 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 각각의 그래프들이 전극 하나하나에서 얻어진 신호 각각을 이제 그래프 형태로 계산해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정수리 양 옆에 있는 전극에서의 신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뿔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뮤 리듬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원래 이제 뮤 리듬은 정상에서도 간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어야 하려면은 이 뮤 리듬은 이제 사람이 팔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원래 뇌라고 하는 게 이제 반대쪽 뇌랑 이제 반대쪽 몸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을 움직이면은 왼쪽에 있는 뮤 리듬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자폐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과 관계없이 뮤 리듬이 강하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뇌파 패턴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아이는 이제 한 4세 반 정도 되는 또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놀랍게도 사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팍팍 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입니다. 이러한 이제 팍팍 튀는 이제 스파이크는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관찰되지 않은 파형이고요.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사실 뇌전증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폐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거나 사회적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즉 우뇌의 기능에 있어서 좌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도 지금 우뇌에서 우측에서 이런 스파이크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뒤쪽에서는 정보가 들어와서 통합이 되고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식된 정보가 전두엽 쪽으로 가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딱 튀는 뇌파가 여기서 딱 가로막고 있으면은 뒤에서 얻어져 있는 정보가 앞으로 통합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폐 치료에도 뇌파가 활용된다는 게 맞나요? 정량화 뇌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뇌파 치료를 연구하는 이제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비정상적인 뇌파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자폐 증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또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뉴로피드백이라고 해서 비정형적인 뇌파를 정상적인 뇌파로 스스로 회복시키기 위한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강하게 자극을 해서 비정상적인 뇌파를 없애거나 아니면 전기를 유도하거나 하는 그런 시도들도 되고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근적외선 광자극을 통해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뇌파의 뇌세포의 뇌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들도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9월 달이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정량화 뇌파로 뇌 기능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춤식의 이런 디지털 치료, 자기장이라든지 근적외선 광자극을 통해서 자폐 아이들의 뇌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은 세미나가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제가 또 거기 또 방문해서 저희 팀도 가서 발표를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